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학회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이육년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 청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요 관련돼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돼서 제가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느낀 바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심화 내용은 멤버십 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할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어떤 갔다 왔던 제가 그 필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많아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하지를 못해서 오늘은 그냥 공개 방송용으로 뉴스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심 무죄 코롱 인보사 상태 항소심 재판 7월 본격화해서 이제 7월이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인보사 K주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이 얘기 신장세포 GP2 293 세포인 걸로 성분 조작 논란이 발생해가지고 품목 허가 취소됐다가 유전자 치료제 허가 취소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1심 결과는 2023년 11월에 나왔고 이육열 코오롱 그룹 명예회장 외 전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고의성 입증 부족, 김보사의 의도적 조작 증거 부족 판단,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요. 항소심 진행 상황은 2025년 5월 26일 기준으로 서울고법 형사 13부 항소심을 배당하고 총 5차례 기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7월부터 본격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거를 이제 GPT와 함께 이제 얘기했는데 요겁니다. FDA의 1차 임상 중단 명령 CH 관련된 부분 하나,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인보사 이익 세포 기원 착오, 기타 쟁점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게 이제 요거죠. 그다음에 증인 신문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이메일 관련 업무자인데요. 1심에서는 증인 신문 없이 판단했고요. 항소심에서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5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분들 칼시, 테드, 뭐 토드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분 뭐 애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이 연구자님들을 찾고 있는데 이분들은 소재지를 몰라요. 소재지를 모르고 뭐 국가 사법 공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화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화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뭐 티슈진 쪽에서 비용까지 대가면서 지난번에는 노문종 박사님이 어, 증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비용 문제가 들어가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12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이틀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12시 이전에 끝내는 그런 재판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자의 형사 공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이것만 6개월 걸린다 그러고,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류 방청면인데 이 한 명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에서 항소한 것들 중에서 송땡땡님 관련된 차명주식 관련된 증인을 한 분 채택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 한 번도 이거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마지막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제가 못 나가기는 간게 기억이 안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한 내용은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오늘은 이제 CH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그냥 이게 말씀드리면 교대역에서 내리고 9번인가 10번인가 11번 출구로 올라간 다음에 언덕을 이제 한참 올라가요. 언덕을 한참 올라가면 큰 도로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신한은행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뭐 법무법인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이제 별의별 이제 딱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현수막이며 여기에 무슨 뭐 사기 방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검찰이고 여기로 가면 이제 법원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검찰 개혁에 저기에 뭐 하지 말고 최대한 저항해라 막 이런 문구 쓰여 있는 검정색 차량 2대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쟤는 뭐지? 막 그랬는데 하여간에 근데 원래는 여기서 집회하고 막 시위하고 막 1인 시위하는 사람도 많은데 엄청 더우니까 이분들 전부 철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 이제 이렇게 요렇게 요 이제 삼거리죠. 삼거리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법원인데 여기 이제 기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웅렬 회장님이 법원 출두할 때 사진 찍으려고 모여 있던 카메라 한 2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 찾아보면 이제 관련된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계단이 막 있고, 법원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중앙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앙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서관, 여기가 서관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동관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신관이 있어요. 신관. 여기서 이제 행정법원 관련된 걸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서관 옆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 비는 안 맞게 되어 있는데 뻥뻥 뚫려 있는 데가 있고, 여기 자판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판기에 이제 식혜를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법원에 가면 요 식혜가 1,000원입니다. 자판기에서. 그래서 요거를 꼭 하나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 먹어주고, 엄청 더웠어요. 더워가지고 하나 먹어주고 이제 시간에 가서 들어갔는데, 이제 서관으로 이제 입장을 하면은 서관 입장을 하면은 이렇게 있고, 중앙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카운터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중앙에 또 요 계단 말고 이 중앙 계단으로 통하는 또 입구가 있죠.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4번인가 5번인가 그랬고,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갔다가 법정이 312호였는데 여기 312호 맞네 그랬더니 여기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이제 올라갔더니 이제 이우석 사장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법정이고, 여기 이제 법정 문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 딱 있는데 이우석 사장님을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게 돼서 인사를 드렸고, 이우석 사장님이 이제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고 나니까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절 쳐다보면서 얘 뭐지 하는 얼굴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이웅렬 회장님이어서 꾸벅 인사를 했고요. 여기 제 기억으로는 이우석 사장 옆에 김선진 사장이 있었고, 그 옆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돼서 안에 들어갔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게 그 이익 세포가 잘못돼서 이제 식약처가 고발을 해가지고 시작된 검찰 조사였는데, 여기 이제 검찰 조사로 이제 다 털었죠. 티슈진이랑 이제 생명과학 서버를 아예 그냥 다 포렌식을 해버려가지고 다 뒤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지된 범죄 해가지고 요 CH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수사라고 얘기를 하나요? 인지수사. 이번에 이제 대통령 계엄권으로 법률 지식이 되게 많아졌죠, 우리가. 근데 이거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에 이제 CH 홀드가 걸려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제 이거 가서 느끼는 거지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야, 이게 원래 이 얘기 바뀌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롱의 법무팀장님, 법무팀장님,
원래는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얼굴만 보고 인사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법무팀장님, 그 다음에 티슈진의 법무팀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윤리랑 재무 쪽 관련된 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는 이제 양윤철, 그 다음에 이유석, 그 다음에 이웅렬 회장님 이렇게 와 계시고, 그 다음에 권순욱, 이분은 이제 코롱 티슈진인가? 여기 이제 뭐 대리인, 그 다음에 생명과학 대리인으로 또 누구 와 계세요. 그런데 보면은 김선진 대표가 왔잖아요. 대체 이 사람은 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무팀장님들 다 와 계시고 그냥 이렇게 보고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와서 있는 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회사 일 안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정에 예전에는 1심 때는 거의 1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매번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매번 나오지 하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가서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이 올 때가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오는구나. 이웅렬 회장님한테 잘 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별걸 다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후기니까 그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선진하고는 눈도 안 마주쳤던 것 같고 이웅렬 회장님 좀 늙으셨더라고. 작년이랑 또 다른 느낌이었고 오랜만에 뵀잖아요. 거의 한 1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거의 1년 만에 본 것 같아. 거의 1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재판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2월 안에 끝납니다. 내년 2월 안에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재판장님이 이제 법정 일정을 잡으면서 이제 첫 번째 법정 했잖아요. 그래서 2, 3, 4, 5, 4까지 잡으면서 4가 아마 9월 25일인가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일이 잡혀서 공지가 되겠지만 요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더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늘어지는 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관 인사 있기 전에 하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안에는 공판 다 끝내고 그때부터 한 뭐 2월까지는 판결문 쓰고 아마 결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무죄가 선고되면 잘 들으세요. 무죄가 선고되면 내년 2, 3월이면 또 세계 골관절염 학회가 일어나고 신년이면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임상 관찰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요게 또 나오면 엄청난 또 주가에 도움되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고 이 이제 CH 얘긴데 이게 여러분들 법정에 가서 그 관련된 얘기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증인 신문하는 거 있잖아요. 증인 신문하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되게 웃긴 건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을 왜 하냐면 변호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 16만 페이지래요. 16만 페이지고 이 16만 페이지를 전부 스캔해가지고 종이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 16만 페이지 중에서 이게 요 안에 이제 뭐 첨부라든지 뭐 각호라든지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또 장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령에서 예를 들어서 뭐 15만 7천 페이지 다시 1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첨부 파일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대충은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거는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재판부가 또 바뀔 때마다
그 준비기일 할 때 이렇게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세요 라고 이제 재판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원래는 제 그 전까지 본 결과로는 여러 재판을 다 다녀봤지만 관련된 뭐 행정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검찰이 한 3-4시간 쫙 합니다. 다음 공판기일 날 변호사들이 쫙 한 6시간 가까이 해요. 한 2배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변론을 하든 뭐 증인 청구를 하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재판장님은 딱 4개로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검찰 1시간, 그 다음에 변호사 2시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요 중간중간에 재판장님의 질문이 이제 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 한 게 오늘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프리젠테이션을 검찰 측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야, 코롱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약을 이따구로 해놓고 그 거짓말로 사람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변호사 측 딱 프레젠테이션을 딱 듣잖아요. 그럼 그렇지. 검찰 니네가 다 이거 이거 다 엮어가지고 그냥 하려 그런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그렇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CH에 관련돼서 검찰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거는 임상 중단을 얘기하는 거다. 큰 문제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되는 사항인 거야. 이렇게 검찰은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와 변호사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CH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1번은 임상 혹은 제한된 임상 중에 잠시 보류, 그 다음에 FDA 검토 후에 뭐 재승인 요런 게 있고, 2번 임상 중단. 이거는 안정성 위험, 그러니까 부작용인 거죠. 이런 거 터졌을 때 아예 그냥 임상을 터미네이트 시켜버리는 거죠. 요렇게 2가지로 있는데, 우리 건 1번이야 라는 겁니다. 그 1번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임상 절차가 달라서, 우리는 일상 끝나면 식약처에서 일상 결과 보고 오케이, 일상 끝, 2상 진입. 그럼 2상 끝나면 2상 결과 보고 그래 3상 진입, 요런 식인데, 미국은 이게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 단계별로 FDA에서 그래 2상 시작해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FDA가 뭐 2달 이내에 혹은 뭐 6개월 이내에 대답이 없으면 다음 방향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크게 다른 게 뭐냐면, SPA와 CMC 관련된 부분, 요렇게 이제 3상 진입할 때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SPA만 통과를 해도 이게 프로토콜 같은 거거든요. 임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뭐 이상 결과 이걸 가지고 이런 프로토콜로 임상을 하겠다. 그러면 FDA에서 하든지 말든지, 아니지, 하지마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게 그냥 통과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실제로는 이제 레터가 오죠. 레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SPA만 신청을 해서 3상에 진입이 되면 당연히 이거 CMC는 뭐냐면,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인보사를 생산해. 그 다음에 이 생산하는 공정, 생산물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FDA에서 확인하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15년 당시에는 SPA만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됐고 이 통과된 거를 삼상 진입이라고 보도를 했고 이 CMC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나중에 론자와 이제 협업을 해서 내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 당시에는 욱시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어떻게 생각했냐? 회사는 야 이거 그냥 어차피 시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시약이 없잖아. 그러니 시약을 만들면 그냥 통과되는 거야.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회사의 인식이라는 건데 이 회사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형사잖아요. 형사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 이 고의는 어떤 고의냐면 여기 회계법인, 환영, NH투자증권, 수출입은행, 항공거래소를 다 속일 의도를 가지고 기만과 위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만과 위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을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소위 얘기하면 뭐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에도 보냈고 수출입은행에도 보냈고 NH투자증권에도 보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왜 CH라는 용어를 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증권 투자 아니지 투자 정보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기 전에 투자 설명서라 그러죠. 투자 설명서. 왜 투자 설명서에 안 써놨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CH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2015년 1차 임상중단 명령에 대한 CH는 CMC 문제잖아요. 이거 CMC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뭐 욱시에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공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동등성 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 한 실험 결과를 FDA한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사는 CH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요런 상황을 거쳐서 된다고 여기 네 곳에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CH에 걸려 있는데 CH에 걸려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안 하고 FDA에 이런 걸 내야 통과가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CH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지금 티슈진에 걸린 CH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했다라는 거거든요. 관련된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FDA로부터 뭐 팩스로 받았는데 7장짜리 첫 장은 표지고 둘째 장은 SPA 통과했다는 얘기고 3번은 이제 CH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서류를 뭐 안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근데 실제로 보낸 것도 있고 뭐 다 보냈는데 자기네들이 확인 못한 사람들이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MTPC 미쓰비시랑 그 옛날에 그 소송 걸려가지고 크게 진 적이 있어요. 크게 진 적이 있는데 이 MTPC에는 이 CH 서류를 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보내기는 했나 보던데 이게 또 못 보낸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이 될라니 별 이상한 일이 있는 거죠. 티슈진이 인보사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티슈진의 서버에 무슨 폴더에
관련 내용들이 다 있었겠죠. 예, 그러면 생명과학이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미쓰비시한테 복붙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원래는 뭐 여기에 무슨 뭐 어디 서버에 넣은 거를 권한 액세스를 뭐 얘네한테 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티슈진의 그 서버에 있는 FDA 그 인버사 관련된 폴드를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넣게 해가지고 MTPC한테 주는 건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티슈진의 이제 담당자가 어떤 사람한테 야 FDA에서 받은 서류를 좀 정리를 좀 해봐 해가지고 이 친구가 폴더를 요렇게 만들었나 보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FDA에서 받은 거, 여기 이제 SPA 관련된 게 있고 이 폴더에는 이제 CHA 관련된 게 있고 여기 나머지 뭐 기타 등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원래 이 모든 내용이 몽땅 한 폴드에 두서없이 있었는데 이걸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미쓰비시에서 야 FDA로부터 받은 서류도 다 줘봐. 그랬더니 생명과학에서 그래 알았어 하고 요것만 딱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CH 관련된 서류는 여기 있었네. 그래서 검찰이 이거 보고 야 이거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MTPC에 이거 안 보낸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예, 나중에 알았고 그 전에 MTPC랑 회의할 때 녹취록에 이 CH 걸렸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그 녹취록도 오늘 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CH를 안 준 거를 이 담당자가 알고 나서 되도록 CH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CH 서류를 아직 안 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주긴 주는데 당시에는 뭐 CH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의 이메일을 이제 누구한테 보낸 게 이제 포렌식으로 걸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검찰이 야 니네 이거 위계야 기만과 위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티슈진 상장할 때 이제 거래소랑 NH투자증권 이런 데서 실사를 나갔습니다. 실사를 나가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뭐다? CH 관련된 내용은 전부 노문종한테 노문종 박사에게 질문을 넘겨라. 니들이 추측해서 얘기하지 마라. 추측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 형식의 메일이 코오롱 생명과학 서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야 니네가 이거 전부 CH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하라는 것도 전부 기만과 위계다. 이게 이제 검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티슈진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티슈진은 미국 회사고 이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이제 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나 수출입은행에서 실사 나왔을 때 뭔가 실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시니어 노문정 시니어에게 질문을 넘겨라. 니들이 얘기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받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들어보면 변호사님들 말씀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업무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CH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으면 아예 뭐 서류도 남겨놓지 말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뭐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거나라는 이런 중요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리고 기만과 위계를 하려면 회사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회사 폴더 안에 그냥 있었다니까 그 서류들이 누구나 접촉해서 어쨌든 뭐 이런 거여가지고 이게 대체 뭔 의미가 있는 거냐. 이 CH 하나 때문에 두 번째 이슈인 사기 티슈진 상장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이게 이제 인지수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CH 홀드 관련된 거를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 증권 투자 설명서에 넣지 않았다. CH인 거를 뭐 애널리스트도 몰랐고, 뭐 보조금 관련돼서 국가 정책으로 이제 돈 50억인가 몇 억 받을 때 그분들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CH 관련되어 있는 이 속내용. 아니, 약이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그 약이 있어야 팔 거니까 약을 생산하고, 생산한 약이 안전하고 옛날 약이랑 똑같고 뭐 어떻게 돼 있다라는 이 설명서를 내야 FDA에서 확인해서 이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지. 사실은 이 CH라는 용어만 안 썼는데,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건가? 그 우리가 MTPC랑 싸웠던 그 국제 거기랑 했을 때는 졌거든요. 예, 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찰이 완전 자기네들의 무슨 뭐 비장의 칼처럼 썼는데, 여긴 민사입니다. 예, 민사는 고의가 한 개만 있어도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되는 거죠. 근데 형사는 확실하게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가 그래도 두 개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거래소에 사기 상장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 냈다 이거야. 서류를 거래소에서 받아봤어요. 그리고 상장을 시켰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사기 상장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책임은 누가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뭐 법원 번호라든가 뭐 이런 재판 번호라든가 이런 건 모르는데, 이럴 때 거래소에서 제대로 심사를 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요청한 서류를 이 사기 상장을 하기 위한 회사에서 뭐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 거래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를 제시하면서, 아니 그래도 티슈진에서 관련된 서류를 다 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곳에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앞에 판례상을 뒤집을 만한 논거가 있느냐, 이렇게 재판관님이 검찰 측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이제 버벅거렸죠. 뭐라고 그랬냐? 전문성은 코롱생명과학에 있기 때문에 코롱생명과학이 따로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류를 다 내긴 냈습니다. 안 낸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다. 이게 실제로 회사가 위에 있는 한영이라든가 NH투자증권이라든가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를 전부 속이르도록 아예 그랬느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을 전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CH라는 용어만 안 쓴 거죠. 그러니까 CH 용어만 가지고 니네가 기망 갖고 위계를 범했다라고 문제 삼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약이 아직 생산이 안 돼서 사람 임상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내용을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CH인데 이게 거짓말한 거냐, 그런 거죠. 뭐 일견 검찰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 내가 속이려고 속였냐?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참 그냥 껴맞추기 한 게 아니겠네. 그냥 원리 원칙, 그러니까 조금 들여다 보면 이게 회사가 정말 속이려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단순 업무상의 약간의 우연과 실체, 그다음에 관리 미비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속이기 위해서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엄폐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야, 그거 CH라고 얘기하고 CH 관련된 내용도 다 함께 얘기했으면 되는데 왜 CH는 표기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회사 입장으로서는 CH라는 단어를 어디다 써서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주가 엄청 떨어지고 상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CH 쓰는 거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아예 CH 관련된 내용을 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또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예시를 들면 그 CH 내용을 듣고 수긍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CH를 얘기를 안 한 거에 처음 이제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되게 뭐 애널도 그렇고 뭐 여기 NH투자증권 그 사람도 그렇고 여기 수출입은행 그 사람도 그렇고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나이스 평가정보 거기도 그렇고 뭐 다 그랬는 다 처음에 검찰 조사 받을 땐 야 CH 썼으면 돈도 안 빌려주고 뭐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법정에서 이런 내용이었고 지금 뭐 얼마 만에 다 풀렸고 뭐 했다고 하니까 아 그런 내용이라면 다 돈도 빌려주고 다 했을 거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안 오늘 이제 한 재판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1심만 5년 가까이 한 재판이에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또 다음 재판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